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공동체는 미국의 그 미주리하고 오리건주에 있는 그 윌리엄 킬이라고 하는 사람의 추종자들입니다. 이 윌리엄 킬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두 군데에서 공동체를 세웠는데, 이 윌리엄 킬은 이제 독일 프러시아 출생이죠. 지금 다들 독일 사람들입니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이 사람은 원래 양복을 만들던 가문의 출신이었는데, 미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약제사, 약을 만들어가지고 의사나 환자들한테 팔던 그런 약제사 역할도 했고, 뛰어난 영성가이면서 설교가로서의 재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830년 중반에 미국으로 이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도착했던 곳이 역시 펜실베니아입니다. 예. 지금 계속 나온 게 전부 다 펜실베니아죠. 이 펜실베니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퀘이커 교도가 영국의 그 왕으로부터 토지를 물려받고 나서 자기가 퀘이커였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 성공의 신자들한테 이제 억압과 핍박을 당했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뭐 남들보다 상황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에다가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된 식민지를 건설하게 됐고, 그게 이제 펜실베니아였습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는 매우 큰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식민, 유럽 사람들을 이제 이주자로 받아들일 때 제일 중요하게 내세웠던 것이 종교의 자유였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던 수많은 형태의 소종파주의자들, 그 섹테리안들이 정말 앞다투어서 펜실베니아로 오게 됐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 초창기 미국이 건국되던 당시에 펜실베니아는 우리나라의 일종 계룡산 신도원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그 지상에서 평범하게 종교 생활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계룡산으로 밀고 들어왔고, 거기에 수많은 우리나라 신종교 집단들이 거기에 생겨나게 되죠. 지금도 하나님이 한 30분 정도 계룡산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과 매우 비슷한 종교 백화점 형태가 바로 펜실베니아였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독일이나 뭐 다른 지역에서 국교가 있었던 지역에, 특별히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과 그 다음에 독일 루터교회가 지배를 했고, 19세기에 넘어와 가지고는 뭐 특별히 이제 그 프러시아가 독일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그 프로테스탄트 역할이 굉장히 강해졌는데요. 아무튼 그런 와중에 그 독일 종교개혁, 주류 종교개혁에 편입되지 않았던 소종파 운동들, 특별히 이제 그 제세례파 사람들이 살기가 매우 어려웠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성공의 치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 청교도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서 미국으로 넘어왔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독일 지역에서 루터교에게 핍박을 받던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 그러면서 메노나이트라든가 그 다음에 경건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매우 독립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미국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종교적 자유가 보장이 됐던 펜실베니아로 멈춰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독일에 있을 때부터 뭐 경건주의나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았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펜실베니아로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앞에 말씀을 드렸던 하모니 공동체를 세웠던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금 이 킬이 살고 있던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쪽으로 이주를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과 킬이 친해지면서 이 그 하모니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유토피안적 공동체를 만들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새로운 뉴 필라델피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이 뉴 필라델피아 소사이어티를 만들던 사람, 다시 말하면 옛날에 하모니 소사이어티의 멤버들이었던 사람들과 킬이 만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이 당신도 우리처럼 이런 새로운 형태의 유토피안 공동체를 실험해봐라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자신들이 이미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노하우를 킬에게 그대로 전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영향을 뉴 하모니 공동체 멤버들로부터 받으면서, 이 사람도 이제 온갖 종류의 그런 그 제도화된 종교들, 기존의 주류 종교들을 다 거부하게 되고, 골든 룰, 그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을 해라 라고 하는 이 황금률을 실천하기를 서원을 했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초기 교회 공산주의적 공동체 있잖아요. 자기의 성령을 받은 이후에 자기의 재산들을 함께 공유했던 이 사도행전의 모델을 그대로 실천해 보기를 꿈꾸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하모니 공동체 사람들한테 영감과 도움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공동체를 이제 실험하기를 꿈꾸게 되고, 그 결과 1844년에 이런 공동체를 실험할 땅을 이제 찾기 위해서 자기의 그룹에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미국 서부 지역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어디를 보고 오냐면 미주리주의 쉘비 카운티라고 하는 곳에 이제 땅을 보고 와서 여기가 우리가 정착하기 되게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 펜실베니아에 있으면서 킬이 자기의 설교에 영향을 받으면서 일군의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1844년에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주리주 쉘비 카운티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베델 콜로니라고 하는 마을을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200여 명 정도가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숫자가 800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급성장을 하게 되고, 그 주변에도 몇 가지 이제 세틀라이트 커뮤니티, 주변에 있는 일종의 그 위성 마을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분점 같은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한 10년 정도가 지나갈 무렵에 이 공동체가 자꾸 늘어나고 앞에 있었던 하모니처럼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사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땅을 팔려고 하지도 않고, 왜 그러면 그 지역에 이런 공동체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싫어했던 타 종교, 주리 종교인들이라든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거부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땅을 매입해서 공동체를 이전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1853년이죠. 여기에 이제 이 쉘비 카운티가 베델 공동체가 세워진 게 44년인데 이제 53년이 됐을 때 킬이 이제 새로운 공동체 설립을 위해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어디를 가냐면 그 당시에 워싱턴, 지금의 워싱턴 주죠. 지금은 워싱턴 주지만 그때는 워싱턴 테리토리라고 해서 아직 주가 되지 않은 준주라고 불리던 시절에 워싱턴 준주로 사람들이 갔고, 거기에 윌라파 베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땅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목적으로 이제 그 윌리엄 킬과 그의 팔로워들이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워싱턴을 향해서. 근데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킬의 큰아들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신을 관에다 담고 자기 팔로워들과 함께 이 미주리에서 그냥 워싱턴으로 이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 오랜 고생 끝에 이제 윌라파 베이에 도착을 했는데, 킬이 보니까 들었던 거하고는 되게 상황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그 관에다 싣고 왔던 자기의 아들을 그 윌라파 베이에다가 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데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워싱턴주 밑에 오레곤이 있죠. 그 오레곤의 포틀랜드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다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퍼딩 리버라고 하는 퍼딩강 옆에의 땅을 이제 매입을 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퍼딩강에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전에 있었던 베델 콜로니는 그대로 남아서 이제 뭐 떨어져 있지만 이제 이 킬이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공동체가 두 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미주리에 이제 베델 공동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오리곤의 퍼딩강 뉴욕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주한 지 6년이 지난 어느 날 1862년에 그 마을에 천연두가 이제 강탈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킬의 자녀 4명이 그때 천연두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때 사망했던 자녀들 중에 딸의 이름이 오로라예요. 오로라. 그래서 이 킬이 오로라를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포틀랜드에다가 강변에다가 새로 마을을 건설했는데 이 마을에 이름이 없었는데, 이때 이제 1862년에 그러니까 천연두로
오로라가 죽자 오로라의 이름을 따서 이 공동체 이름을 오로라 콜로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전성기에는 600명 정도의 이제 식구들이 함께 거주하는 마을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윌리엄 킬의 영향 속에서 베델과 그다음에 오로라라고 하는 두 군데의 이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처럼 역시 이들도 공동사를 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크래프트를 만들어서 이제 팔았는데 그러다가 1870년에 오리곤하고 캘리포니아에 이제 그 기차 철도가 놓이게 되는데 그래서 오리곤 앤드 캘리포니아 레일웨이라고 하는 이 기차선이 오로라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세상과 격리된 상태로 살다가 철도선이 여기 철도 노선이 이어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으로 이제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특별히 이 오로라 콜로니에 밴드가 있는데요. 이 밴드가 굉장히 실력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이 오로라 콜로니에 있는 여기는 되게 음악이 되게 강조되는 공동체였는데 거기에 음악가들이 여러 개 곡을 작곡했고 이 사람들이 만든 이 노래를 갖고 이 오로라 오로라 콜로니 밴드가 그 기차를 타고 그 미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그게 매우 인기가 좋았고 그 결과 이 오로라 콜로니가 미국의 전역에 알려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1877년에 키일이 사망을 하게 되고 키일이 죽자 이제 이 오로라하고 그다음에 베델의 이 지도력이 이제 그 이사회를 만들어서 그 이사회 손에 넘어가게 됐는데 결국 키일이 죽고 나서 6년이 지났을 때 결국 그 이사회는 더 이상 이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힘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역시 이 공동체들도 공식적으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1883년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 공동체는 그냥 그 마을에 그냥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종교 공동체, 종교 생활 공동체 존재하지 않고 그 지역에 그 후손들이 그냥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1863년도에 그 후손들과 이 역사적인 유물에 관심이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라 콜로니 역사협회를 조직을 하고 그 건물들과 물품들을 이제 보존하는 작업들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3년 후 1866년에 오로라 콜로니 뮤지엄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관광지가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